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리쌤입니다. 본 채널은 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R 코딩을 포함한 기타 언어 파이썬이라던가 자바, C, C++ 등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제어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이란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컴퓨팅 프로그램을 통해서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이라는 것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제어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어 구조란 무엇일까? 간단하게 우리가 집을 짓는 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집을 지으려면 일단 기초를 파고요. 열심히 벽돌도 쌓고 기둥도 쌓고 거기에 전선도 깔고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쁜 아름다운 벽지를 통해서 미장도 예쁘게 해두고요. 하지만 이게 설계도가 없이 중구난방으로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로 집을 지으면 어때요? 집은 어떠한 외부 충격, 환경, 습도 이런 거에 의해서 오래 갈 수 없고 쉽사리 무너지게 되겠죠. 벽돌을 예쁜 모양으로 쌓고 아름다운 벽지를 우리가 스킬을 이용해서 그 가세 하나 없이 예쁘게 잘 미장을 하는 그런 기술이 있더라도 잘 짜여진 설계도 위에서나 존재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도 없이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각자의 화려한 기술로 집을 지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언어, 아무리 멋있는 코드로 짜내도 설계도 없이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중구난방한 것들을 넣어봤자 멋들어진 패키지, 멋들어진 언어, 체계적이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최적화되지 않습니다. 최적화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컴퓨팅의 이런 역할, 역량을 많이 잡아먹죠. 그러다 보면 CPU가 많이 돌아가고 최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곳에 써야 되는 많은 그런 역량들을 여기에 갖고 오고 아름다운 쓰레기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그러기에 설계도, 즉 코드의 흐름을 잘 구조하고 최적화하려는 노력, 이런 것을 제어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우리는 제어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어 구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순차 구조, 선택 구조, 그리고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순차 구조는 이름 그대로예요. 순차적으로 명령을 주고 그 명령에 대한 어떠한 실행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명령을 줘요. 그 다음 명령이 이루어지면 또 다음 명령으로, 그리고 이렇게 차츰차츰 하나 명령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를 우리는 순차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구조란 하나의 명령에 true or false와 같은 선택지가 있다면 그 둘 중에 하나의 명령을 우리는 선택해서 실행을 해야 돼요.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단 시작 버튼을 딱 눌러주면 로봇 청소기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바닥을 청소하죠. 그러다가 로봇 청소기에 달린 카메라에 장애물이 인식되는 것이 있다면, 만약 이 로봇 청소기가 앞에 장애물이 있어 라고 true라고 인식을 하면 진행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어서 청소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만약 장애물이 없으면 그냥 원래 진행하던 방향으로 청소를 하는 것을 우리는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구조부터 조금씩 이제 뭔가 조건문이 들어가고 실행이라는 내가 어떻게 해야 실행을 하지? 어떤 조건일 때 나는 이 명령을 행할까? 라는 것이 즉 구조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복 구조란 동일한 명령이 반복 실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구단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 곱하기 1은 얼마, 2 곱하기 2는 얼마, 2 곱하기 3은 이렇게 9단까지 쭉 우리가 뽑아내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걸 우리는 2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얼마, 3단에서 3 곱하기 1, 3 곱하기 4단에서 또 4 곱하기 1, 4 곱하기 2 이런 어찌 보면 유사하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언어를 우리가 계속 타이핑을 해줘야 될 때 귀찮죠?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요. 이걸 하나하나 다 타이핑 해내기도 그러면 코드가 엄청 실이 길어지겠죠. 이런 걸 우리는 반복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제어 구조 중에서도 특히 선택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선택 구조는 아까도 보셨지만 로봇 청소기 예시에서 보셨지만 어떠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즉 조건문이란 주어진 조건식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명령문을 우리는 조건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문의 첫 번째 if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if문은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면 주어진 명령을 실행을 하는 것이고 거짓이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형태의 조건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if문의 구조에 대해서 아래서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면서 그 구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아래서 한번 볼 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대학교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간이면 평소에는 잘 안 하다가 갑자기 열공 모드가 돌입이 되는 거죠. 즉 중간고사 기간이면 열공 모드라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한번 아래서 if문으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날짜예요. 이 날짜에 일단 8일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if 만약 요 소괄호 안에는 우리의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x가 어떤 날짜보다 어떤 기간에 있다면, 즉 x가 24일에서 28일이라는 이런 기간에 있으면 우리는 이걸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중간고사 기간이면 이렇게 중간고사 기간이면 공부하세요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초기에 8일이라고 초기화해 뒀어요. x값을. 그러면 이게 중간고사 기간이 아닌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날짜가 26일이에요. 그러면 중간고사 기간이오니 열심히 공부하라는 언어가 뜨겠죠. 이렇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행문이 우리가 중괄호 안에가 우리 실행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내가 출력하고 싶은 내용들을 출력을 해 두시면 됩니다. 어떠한 연산의 결과값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어떠한 워딩이라든가 문구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에 프린트 함수가 있는데요. 이 프린트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if문입니다. 그건 외에도 if, else문이 있는데요. 이 if, else문이란 무엇일까요? if문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의 조건만 있으면 그냥 if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보통은 여러 조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전에 보셨던 중간고사 기간이면 열공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노세요. 인생을 즐기세요.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것처럼 if문과 함께 사용하는 이 else문은 그런 조건식, if문과 반대되는 어떤 조건식이면 그 결과를 실행해 줘라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아래서 실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나와 있는 날짜고요. 자, 이번에는 중간고사 일자는 24일부터 24일부터 28일까지예요. 그러면 이 기간에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삐용삐용 알려줍니다. 그치만 기간이 아니면 다른 걸 해도 돼요 라는 문구도 주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else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lse는 if문 외의 기간이기 때문에 굳이 조건식을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것 이외의 기간, 즉 24일과 28일 요 사이의 기간이 아닌 모든 기간에는 이런 행위를 해도 좋다라고 프린트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는 시험 기간이 아니오니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세요 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x가 만약 8일이었어요. 아까처럼 초기에 나왔던 8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if, else문에서는 시험 기간이 아니오니 캠퍼스의 낭만을 충분히 즐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하지만 우리의 날짜가
점점 시험 기간에 다가오면 중간고사 기간이니 열심히 공부하세요 라는 문구를 출력해 주는 거죠. 이걸 우리는 if문과 함께 사용하는 else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떠한 특정 조건 이외의 조건에도 무언가 실행, 무언가의 행위, 무언가의 연산이 있으면 if문과 else문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if문은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if, else if, 그리고 else문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크게 어려운 것 아니고요. 아까 보셨던 그런 예시에서 조건이 더 추가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아래서 또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x를 똑같이 날짜예요. 10일이라고 일단 초기값을 정의를 하고, 만약 아까처럼 여기 위에와 똑같습니다. 요 기간은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만약 24일에서 28일은 중간고사, 즉 학기 중이에요.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이니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런데 이런 기간 말고 중간고사 말고 또 나에게는 자격증 공부라는 어떤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어, 토익 공부 같은 것도 진행을 해요. 네, 요때 마침 토익 시험을 보는 주차가 껴 있습니다. 뭐 10일부터 요 기간에는 열심히 해서 토익 시험을 잘 받아야 돼요. 13일까지로 볼 거고요. 이렇게 두면 프린트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벼락치기라도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기간 중간고사도 아니고 심지어 자격증 시험도 없어요. 이번 주차는. 그러면 똑같이 여유로운 캠퍼스 생활을 즐기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 우리가 10일이에요. 정확히 10일이면 이번 주에는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빨리 벼락치기라도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근데 보통은 나는 29일을 됐어요. 별로 시험 기간도 지났고 자격증 시험 기간도 지났어요. 그러면 여유로운 캠퍼스 생활을 즐기세요 라고 출력을 해주는 것. 요게 우리의 조건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그 if문을 작성을 하시면서 중괄호를 치니까 여기는 실행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연산을 실행하든 어떤 내가 출력하고 싶은 출력 문구를 해주는, 즉 실행해줘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프린트문이 지금 if문보다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if 어떠한 조건을 다다다 주고 여기에 중괄호를 딱 치고 엔터를 쳤더니 들여쓰기가 되어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인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코드의 가독성도 높여주고 이 코드가 지금 현재 이 프린트문이라는 거는 if라는 이 루프 안에 있다. if의 하위 개념이다. if문의 어떤 명령문이다. 실행문이다. 나는 if문에서 생성된 아이다. 라는 걸 표현을 해줍니다. 즉 누구의 것이냐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구조상 한 단계 이렇게 들어쓰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타이핑을 하다가 제가 간혹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행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밑에서는 또 들여쓰기를 해서 무언가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위에서는 인덴트가 안 되어 있고 현재는 또 인덴트가 되어 있네. 과연 이게 뭘까? 지금 나는 if문 안에 있는 실행문일까? 아니면
그냥 얘와 동등한 어떠한 레벨의 i일까? 라는 걸 헷갈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인덴트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간혹 인덴트를 하다가 여기 보시니 이렇게 들어갔네? 이거는 그냥 스페이스바 2번 정도면 될 것 같아. 내 눈으로 보았을 때, 인간의 육안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커셔가 움직이는 요 프린트문에서는 요 프린트문과 지금 밑에 있는 PRGNG라고 되어 있는 여기와 똑같네? 들여쓰기 똑같게 되어 있네? 큰 에러 발생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아래 입장에서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현재 지금 되어 있는 이 인덴트는요. 탭 하나를 친 거예요. 탭 하나를 친 거고요. 여기서 친 거는 제가 스페이스바 2번을 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스페이스바. 네, 즉 컴퓨터는 스페이스바와 탭을 따로 인식을 합니다. 그럼 다른 언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통일성을 잃었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의 R은 에러를 발생시켜요. 빠바바 여기는 지금 에러가 있습니다. 어떤 에러인지 제 눈으로 잘 안 보이겠죠. 솔직히 제 눈에는 다 똑같게 잘 되어 있는데 얘도 들여쓰기 되어 있고 얘도 들여쓰기 되어 있고 예쁜 구문으로 잘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건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 눈에 직접 안 보이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덴트는 탭으로 치시고요. 중괄호를 우리가 이렇게 완성을 했다면 여기 안에 있으면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if, else if, else문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래서 총 3가지의 조건을 봤죠. if 무엇일 때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else if 요 기간은 자격증 시험 기간이에요. else 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꼭 이렇게 3가지 조건으로밖에 못 나누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else if문은 충분히 내부에서 if문과 else문 사이에서 여러 개 중복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5개의 조건, 6개의 조건 모두 가능하고요. else if문으로 그걸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조건을 명시할 수 있으므로 중첩된 if문을 여러 개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else if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처럼 else if문을 여러 개 사용하시는 것으로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요게 우리의 선택 구조를 제하는 조건문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